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유현입니다. 오늘은 2024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의 주인공 구정화 작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연TV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전 세계적인 미술 전시회 베니스 비엔날레가 올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 중입니다. 1895년 시작된 이 아트 비엔날레에 1986년 고영훈과 하동철 작가가 한국 작가론 처음으로 참여했고, 이후 1995년 한국관이 자르디니 공원 내에 26번째 국가관으로 만들어지면서 이후 아주 활발한 전시들이 이어졌습니다. 내년이 한국관 30주년이라 올해 대대적으로 기념행사를 진행했는데요. 한국관 대표로는 구정화 작가가 뽑혔습니다. 구정화는 한국보다는 해외에서 더 많이 알려졌는데 그의 작업이 축소지향적인 점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시각적, 감각적, 의미적으로 과하거나 거대한 방식을 거부하는 작가는 점차 몸과 활동, 감각과 기억을 중요하게 강조하는 작업을 보입니다.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 전시 작품에 이르는 구정화 작가의 작품 세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연TV 텅 빈 전시장, 집중해야 들리는 소리, 예상하지 못한 작고 하찮은 오브제들이 숨어있는 구석, 마치 전시를 거부하는 듯한 구정화의 작품들은 관객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1967년생인 작가는 대학 졸업 후에 1991년 파리로 건너가 에콜 데 보자르에서 수학한 후 그곳을 중심으로 작품 생활을 해오다가 현재는 베를린과 런던에 거주하고 있지만 고정되기보다는 어디든 존재하는 완벽한 노마드라고 자신을 설명합니다. 무수한 세계적 미술관과 장소에서 이미 전시한 바 있는데요. 베를린이나 비엔나, 파리, 뉴욕 등에서 전시했을 뿐 아니라 베니스 비엔날레, 광주 비엔날레, 시드니 비엔날레, 모스크바 트리엔날레, 토리노 트리엔날레 등등 유수의 기관들에서 이미 전시한 바 있습니다. 구정화는 2002년 휴고보스상 최종 후보에 올랐고 2005년 에르메스 코리아 현대미술상을 수상했습니다. 퐁피두 센터, 현대미술관, 구겐하임 미술관 등에 그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나폴레옹이 유배되었던 엘바섬 바다 위 수면에 흔들리는 모습을 담아낸 달의 모습을 담은 흑백 비디오 영상 시사이와 뚱뚱한 여인의 뒷모습을 드로잉한 새치미, 각설탕을 전시장 구석에 쌓아 올린 설치 작업으로 에르메스 코리아 미술상을 수상했으며 그것을 기점으로 좀 더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넓은 공간에 비해 적은 수의 작품들이 듬성듬성 놓여 있고 그들 간의 구체적인 연결이나 연관성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는데 이들을 통해 작가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몰입을 보여준다 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구정화를 널리 알리게 된 대표적인 전시는 뽕피두 에스파스 315 개관전이었습니다. 네모나고 흰 전시장 안에 들어서면 침대, 의자, 책장, 작은 선반이나 사다리, 그리고 기능은 확실하지 않지만 가구로 보이는 몇몇 사물들이 놓여 있고 여러 장의 사진이 침대 머리맡 벽을 빼곡히 채웠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방처럼 보이는 이 공간 전체가 하나의 작품입니다. 구정화는 공간과 사물 그리고 인간의 욕망에 관해 많은 관심을 두었습니다. 가정 또는 집은 인간이 경험하는 최초의 공간이자 피난처고 나를 감출 수 있는 곳이자 가장 아름다운 꿈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전시장에서 발견하는 방은 현실에서의 집을 닮았으나 그러나 무언가 조금씩 비현실적인 요소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가구들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침대는 사람이 눕기 너무 좁고 작은 원기둥의 흰 의자는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또 사다리는 지나치게 거대해서 그것과 어울리는 가구가 없습니다. 작업장 테이블 위에 각설탕, 전시장의 높은 가벽 위에 있는 작은 인형 등 장소, 크기에서 주변의 맥락과 이질적인 것들이 군데군데 보이고 숨어있는 오브제들은 마치 관객들에게 성실하게 관찰하여 무언가를 발견하도록 요구하는 듯합니다. 책장 안에는 작은 쓰레기 뭉치들, 빨래비누로 만든 집 모양의 조각, 껍질을 벗긴 색색의 껌, 선반 위에는 각설탕을 요철 모양으로 쌓아놓았습니다. 작가는 껌, 설탕, 담배 등 단순한 형태의 사물을 통해 일상을 하나의 명상적 대상으로 치환한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전체 방의 느낌은 단순하지만 거대하고 딱딱한 물성을 강조한 미니멀리즘을 연상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정화의 작은 크기의 단순하고 하찮은 사물들은 물성으로 압도했던 백인 남성 작가주의로 대표되는 미니멀리즘과는
매우 상반되거나 이들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가는 개인의 기억과 경험을 다는 물건들을 전시장 곳곳에 배치했는데, 예를 들어 한국 토종 삽살개의 사진, 비누조각, 인형 등이 그것입니다. 작은 냄새, 연기, 먼지, 희미한 빛 등이 만드는 것들의 결합이 그의 작품의 주요한 소재입니다. 이런 사물이 관객의 기억을 자극하거나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구정화전을 기획한 크리스틴 마셀은 작가가 쉽게 사라져버리는 소재들, 껌이나 설탕, 담배 같은 것들이 단순한 형태를 가진 평범함을 강조하지만, 이 별다를 것 없는 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물들이 서로를 크게 침해하지 않고 방해하지 않는 것들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마셀은 그 낮은 목소리의 조합이 구정화의 하모니가 발산되는 공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정화의 힘을 뺀 의외의 조합과 전시 방법은 거창한 어떤 저항, 거부, 해체보다도 효과적이다. 그녀는 역사적 미니멀리즘과 다른 의미로 매우 미니멀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2009년 베니스 비엔날레에 주전시에 초청된 작가의 두 작품은 모두 야외에 설치되었습니다. 아스날 공원 늪지대로 들어가면 고목나무처럼 서 있는 구정화의 작품이 있습니다. 가지나 잎은 없고 둥치와 줄기가 음산하게 남아있는 그 나무는 특징이 없습니다. 그런데 별다를 것 없는 그 나무에 실망한 관객이 다가서면 갑자기 나무는 부들부들 떨면서 웅웅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센서가 부착되어서 내장된 모터와 소리가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르디니 공원 안에 그녀의 또 다른 작품이 있는데요. 이름이 적힌 표지판 외에는 잔디밭의 별다른 특징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주저앉으면 그제야 흙 속의 반짝임을 감지하게 되는데, 작가가 잔디밭에 뿌려넣은 수백 개의 약 1cm 지름의 모조 다이아몬드들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경계도 정확하지 않은 잔디밭의 일부가 하나의 작품이 된 것입니다. 구정화는 대지에 침투하거나 숨어있거나 사소하여 주변에 흡수되는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그 소소함에 뭔가 대단한 감동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압도적인 크기와 힘을 가진 스펙타클한 미술 작품들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먼저 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 작은 작가의 흔적들은 작품의 범주와 자연과 인공, 환경과 미술 간의 경계를 애매하게 만들므로써 작가의 어떤 특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이언TV 2010년 미국 디아 아트 센터의 뉴욕의 새 전시장에서 모두 구정화전이 열렸습니다. 디아 비컨 마당에는 모조 다이아몬드 5,000개를 뿌려놓았고 3,000평방미터 이르는 거대한 전시장은 마치 텅 빈 듯 보이는데, 실제로 전시장 바닥을 높여서 전시장을 공중에 띄워놓은 상태였습니다. 모서리나 천장에 숨겨진 석탄이 타면서 수증기와 냄새, 그리고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작가가 기억하는 비 오기 전에 축축한 냄새를 연출하면 관객들은 그 공간에서 자신의 감각과 인식을 이용하여 과거의 기억과 느낌을 떠올리게 됩니다. 빈 공간이 가득 찬 것만큼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구정화의 신념은 어떤 것도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그의 주장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질적 크기의 사물 간의 혼합, 빈 것과 채워진 것의 공존, 지극히 개인적으로 보이는 오브제들과 보편적인 형태의 기하학적인 조형물들이 섞인 구정화의 작품은 그만의 개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어찌 본다면 여백의 미를 강조했던 동양의 미학과, 그리고 비어있음이 오히려 충만함으로 연결된다는 철학적 배경과도 연결된다고 하겠습니다. 힘이 들어간 강한 작품들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그 시도도 소극적이거나 사소해 보이지만, 그런 파편적 시도, 축소된 흔적에서 관객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의미를 발견해내려는 의지를 보이거나 자신의 감각을 발휘하여 미세한 차이들을 경험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최근에 주목받았던 전시는 밀라노 트리엔날레에서 선보인 6개의 5입니다. 스케이트 파크를 미술관 안에 설치하고 보더들에게 개방했으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내부 조명 대신 야광 도료를 통해 빛을 발산하는 스케이트 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입니다. 구정화는 점차 관객 참여형 공공미술에 높은 관심을 보입니다. 관객들의 감각을 섬세하게 자극하던 방식에서 좀 더 적극적 활동을 전제로 한 거대 프로젝트들로 그의 작품이 이렇게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밀도라는 작품은 AR 작품입니다. 휴대폰을 통해서 공중에 뜬 얼음 큐브를 볼 수 있는 작업입니다. 이후 자석을 이용한 동명의 3D 작품을 제작하기도 했는데요. 마치 초전도체처럼 공중부양한 모습입니다. 작가는 최근 외계인을 자주 언급합니다. 외계인과의 협업을 논하는데 상상력이 확장되었고 타자의 범위를 다양화하고 이들 간의 공통점을 살피는 등 작가의 엉뚱한 면을 보여주는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고양TV 2024년 베니스 한국관의 제목은 오도라마 시티입니다. 외계인 캐릭터인 우스가 입체로 등장합니다. 그녀의 2017년작 미스터리 우스라는 캐릭터에서 파생한 이름입니다. 작가는 한국과 인연이 있는 내 외국인과 세터민 등 약 600여 명을 인터뷰하고 그들이 기억하는 인상적인 냄새를 조사했습니다. 고향에 얽힌 냄새부터 주관적인 향기까지 약 16가지의 키워드를 뽑았고 그것을 17개의 향으로 조향했습니다. 우스의 코에서 2분 간격으로 조향한 향이 뿜어져 나와 한국관에 퍼집니다. 옷장 속 나프탈렌 냄새, 밥 짓는 냄새, 목욕탕 냄새, 조부모님 댁의 냄새, 도시의 향, 밤의 공기, 안개, 사람 냄새 등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대표향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작가는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도시들이 어떤 향기를 내는지 그것을 통해서 통일된 한국을 상상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관람한 관객들은 이 냄새가 잘 느껴지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뚜렷하거나 또는 뚜렷하지 않은 기억처럼 섞이고 혼합된 장소에 대한 노스탈지아 같은 것을 표현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냄새는 화학적 결과물이자 기억과 감정을 수반하는 감각적 자극이지만 그것을 가장 구조화스럽게 뚜렷하거나 강렬하지 않게 그러나 관객의 개입에 많은 여지를 열어놓은 방식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작가가 과거부터 지향했던 일관된 태도를 느끼게 하는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고양TV